영상에 이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게 하시오. 단 원본 삭제라고 하네요. 그러면 우선 임의의 셀, 저는 저희가 작성한 이곳 말고 다른 곳에다가 항상 선택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쯤에다가 해서 글씨를 입력할게요. 결제, 그 다음에 담당, 그 다음에 팀장, 그 다음에 부장 써주시고요. 결제란은 병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제랑 밑에 칸 선택해 주시고 병합하여 가운데 맞춤해 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싹 드래그 해주시고 그림에 맞게끔 이렇게 테두리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테두리 홈의 글꼴 옆에서 모든 테두리 해주신 다음에 가운데 정렬 까지 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끝인가요? 아니죠. 결제란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가 좀 더 얇고 글자가 세로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결 쓰고 엔터 치면 되지 않아요? 아니요. 이거는 그냥 세로 맞춤을 할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선 줄이기부터 먼저 할게요. 이 정도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결제란을 선택해 주시고 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컨트롤 1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서 맞춤, 그 다음에 방향을 세로 방향 텍스트 클릭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세로로 작성이 되죠. 그럼 끝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여기 담당 밑에 보면 칸이 넓잖아요. 이거를 넓게 좀 설정을 할게요. 어디 보자. 담당 밑에 칸을 클릭을 해주시면 17셀이네요. 17셀을 임의로 늘려줍니다. 두 칸에서 조금 넘게끔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드래그를 해줍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신 상태에서 꼭 홈에 복사 옆에 세모 누르셔서요. 그림으로 복사를 눌러주셔야 돼요. 자, 그림으로 복사 눌러주시면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요 화면대로 그림으로 쓸 거냐 맞으면 확인. 그 다음에 빈칸 클릭하시고 붙여넣기 해주시면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그림으로 작성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원본 파일은 삭제하라 그러셨으니까요. 지금 해당 LMNO 셀을 선택해 주시고 삭제 해 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17셀도 지금 늘려져 있잖아요. 17셀도 우클릭 하셔서 삭제 해 주신 다음에 얘는 크기에 맞게끔 해 주셔야 돼요. 얘가 H셀에 있어야 되니까 크기 조절 잘 해주시고요. 위치도 이렇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줄여야 되네요. 이만큼 줄여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위치는 했고, 자, 그 다음 조건을 볼게요. 요거는 아까 전에 했죠?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의 관리 코드가 어디 있나요? 요거네요. 요 관리 코드가 영역이 표시되도록 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쓰시는 게 아닌데 혹시 작성하신 분 있나요? 작성하신 분이 있다면 지워주세요. 여기에다가 이 코드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관리 코드 셀 클릭해 주시고요. 관리 코드 셀 클릭해 주신 상태에서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조건이 제한 대상이 이 전부 다 값이 아니라 요 관리 코드 값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세모 누르셔서 목록, 자, 목록의 위치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되니까 여기 클릭하시고 관리 코드 부분만 드래그 해주신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확인 해주신 다음에 요 세모 누르셔서 출력 형태와 동일한 SA1003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유효성 검사는 완료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 셀 서식 H5에서 H12 영역의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얘가 211명 이렇게 여기 뒤에 명만 들어가게끔 해달래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명을 싹 드래그 해줍니다. 명을 들어가야 되는 부분 정원 G5에서 G12를 드래그 해주신 다음에 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셀 서식 컨트롤 1이죠. 셀 서식에서 표시 형식이 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표시 형식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입을 하셔야 되니까 사용자 지정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형식에 다 지워 주시고 이렇게 기입을 할게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아서요. 저는 이렇게 띄워서 했는데요. 제가 지금 이 메모장에 쓴 내용을 이 형식에 G 슬라이스 표준 요 부분을 지우고 쓰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자, 샵은 이제 모든 숫자가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고요. 엑셀에서는 이제 텍스트를 쓸 때 꼭 따옴표를 해주셔야 돼요. 큰 따옴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명 써주시고 마찬가지로 썼으니까 큰 따옴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게 되면은요 여기 보기에 미리 봐져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되면 맞으면 확인 이렇게 하면 명이 탁탁탁 붙는 게 보이실 겁니다. 신기하죠? 그 다음 조건 볼게요. E5에서 E12 영역에 대해서 분류를 이름 정의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E5가 어디냐? E5가 요 분류네요. 분류. E5에서부터 어디? 다시 한번 볼게요. E12니까 E5에서부터 E12를 드래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름 상자가 여기 있어요. 제가 영상 올린 것 중에서 엑셀 설명하는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엑셀에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그거 영상 한번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요 이름 상자 클릭해 주시고 쓰시면 돼요. 뭐라고 쓰냐? 여기다가 분류 여기다가 분류 써주시고 엔터 쳐주시면 돼요. 그다음 빈곳 클릭해서 잘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시 E5에서 E12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름 상자에 분류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조건은 다 했어요. 그죠? 자, 조건은 다 했고 한 번 더 확인을 할게요. 뭐 안 나온 거 있나? 한번 쭉 확인해 보시고 없으면 자, 이제 함수 문제를 풀도록 해보겠습니다. 함수 문제를 풀게요. 아이고. 1번 문제 순위 현원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 결과값에 위를 붙이시오. 랭크 EQ 함수를 사용하고 AND 연산자를 사용을 하래요. 이 AND는 말 그대로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위가 붙게끔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함수를 얘를 사용한 다음에 나중에 끝에 부분에 요 AND 연산자랑 위만 써주시면 돼요. 같이 할게요. 요 순위 I의 5셀 클릭해 주시고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저는 메모장에다가 쓸 테니까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해당 셀에다가 그냥 쓰시면 돼요. 메모장에다 쓰시면 안 돼요. 가장 먼저 엑셀은 함수를 쓸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는부터 해주셔야 돼요. 는부터 해주시고 아까 친절하게 함수를 사용하라는 함수가 있었잖아요. 그 함수를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대문자 소문자 가리나요? 아니요. 대문자로 쓰실 거면 대문자로 쭉 쓰시고요. 소문자로 쓰실 거면 소문자로 쭉 쓰시면 돼요. 랭크 .eq 그 다음에 함수를 이렇게 쓰신 다음에 항상 괄호 열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랭크 같은 함수는요. 인수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범위 쓰시고 논리값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인수 어떤 거를 기준으로 잡을 거냐. 아까 전에 현원의 내림차순이라고 했으니까 현원이 H5니까 여기다가 H5 셀 콤마 그 다음에 범위 비교될 애들을 찾아야 되죠. 이 중에서 누구랑 비교를 해서 얘가 몇 등인지를 알아내야 되니까 범위를 해야 되니까 H5에서 H12까지가 되는데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것을 쓰시고 우리가
마우스로 끌어당기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은 마우스를 끌어당기게 되면 계속 숫자가 변해요. 그럼 변하지 않게 하려면 절대값을 줘야 돼요. 그럼 요 부분을 드래그 해주신 상태에서 키보드에 F4 있어요. 맨 윗줄에 보시면 F4를 누르시게 되면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달러가 붙어요. 달러가. 그냥 저처럼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게 편해요. 어떻게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실란가 모르겠는데 는 랭크.eq 하고 현원 클릭하시고 콤마 그 다음에 얘를 드래그 하신 상태에서 키보드의 F4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요. 콤마 얘는 뭐냐 내림차순 할 거냐 오름차순 할 거냐 내림차순 한다면 0 이건 논리급이에요. 오름차순 한다면 1인데요. 문제에서는 뭐였어요? 내림차순이었으니까 0 해주시고 괄호 닫고 그 다음에 뭐를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end 하고 위를 넣어달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end 하고 따옴표 위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4등이네요. 그러면 4위를 클릭하시면 4위 요 셀 오른쪽 밑에 보면 작은 네모 있어요. 그럼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마우스 모양이 검은색 십자가로 변해요. 그럴 때 마우스로 잡아 당기시면 됩니다. 그럼 친절하게 이렇게 나오죠. 위 이렇게 나오고요. 정렬은 이따가 마지막에 좀 할게요. 정렬은 함수 다 푼 다음에 정렬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요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자, 랭크 순위 구하는 함수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인수죠. 인수 그 다음에 목록 그 다음에 논리값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조건에 붙어있던 and 위가 넣어달라고 했었던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거 평가 등급 if와 mid 함수네요. 두 개를 사용하라 그러네요. 자, 평가 등급 관리 코드의 두 번째 글자가 A이면 A 등급, A가 아니라면 B라면 B 등급, 그 외에는 공백으로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if는 논리 함수고요. mid는 시작 위치로부터 지정한 수만큼 추출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if 함수는 참과 거짓에 관한 논리식을 판별하여 참일 때와 거짓일 때 서로 다른 값이 반환하기 위해 사용되는 함수예요. 이거 오타네요. 자, if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조건을 우선 내밀고요. 조건에 맞다면 해당하는 것을 조건이 맞지 않다면 그 해당하지 않는 값을 실행을 하는 거고요. mid 함수는 텍스트의 문자열을 특정 위치에서 원하는 개수만큼 문자를 추출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텍스트라는 글자를 제가 만약 썼어요. 그러면 이 텍스트 중에서 출력하고 싶은 시작 위치, 뭐 예를 들면 스를 출력하고 싶다라면은 시작 위치가 두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 스만 출력을 하고 싶다면 한 개니까 개수는 1이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그럼 문제가 아까 전에 관리 코드의 두 번째 글자가 A이면 A 등급, B이면 B 등급, 그 외에는 공백으로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써야 되는 거, 자, if 먼저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관리 코드의 두 번째 글자가 A이면 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요거를 조건값이 이거잖아요. 그럼 B5가 관리 코드이기 때문에 관리 코드의 두 번째 글자가 한 개잖아요. 한 개. 이게 A이면 A 등급을 표시해라. 자, 근데 만약 이 조건값이 안 맞을 경우 거죠. 그러면 한 번 더 써주는 거예요. 이 조건값이 A가 아니었을 경우 똑같이 동일하게 mid 찾아라. 자, 관리 코드의 두 번째 글자 중 한 개가 B라면 B 등급 아닐 경우에는 공백을 표시할 때는요 그냥 끈 따옴표 2개 해주시면 돼요. 괄호는 열린 만큼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너무 낙서가 많죠?
자, 한 번 더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 하시고 if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자 미드 친절하게 이렇게 함수를 쓸 때 얘네가 좀 보여줘요. 그래서 요거 따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찾아야 되는 위치가 어디였어요? B의 5셀 퀄리코드. 자, B의 5셀 거기서 두 번째 글자가 한 개가 A면 A면 뭐요? A 등급 그죠? 아니면 또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쓰죠. if mid 가로 열고 마찬가지로 또 영역 설정해 주시고 콤마 두 번째 글자 한 개가 B이면 B 등급 아니면 공백 따옴표 2개 공백 해주시고 괄호 하나 둘 해주시고 엔터 그러면 A 등급 나오죠. 마우스로 그냥 잡아 끌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공백 요거는 이제 A와 B가 속해지지 않는 부분이겠죠. 볼게요. 그죠? 요 부분. 자 3번 문제 볼게요. 가정 어린이집의 현원 평균 정의된 이름 분류를 이용하여 분류가 가정인 어린이집의 현원 평균을 구하시오. sum if 함수와 count if 함수를 사용하래요. 평균을 구하는 건데 함수를 두 개를 사용하라 라고 하는 거 보니까요. sum if에다가 count if 함수를 나누면 될 것 같네요. sum if는 sum은 합계를 구하는 함수고요. count는 개수를 구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합계에다가 그 나머지 개수를 나누면 평균이 구해지니까요. 그건 것 같네요.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sum if부터 우선 설명을 좀 볼게요. sum if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의 합계만 구하는 함수, 그 다음에 count if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의 개수만 구하는 거. 우리 조건이 있죠? 그죠? 조건이 아까 전에 가정 어린이집의 현원 평균이니까요. 그쵸? 조건이 적용된 범위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를 써서 사용하는 함수예요. 그 다음에 count if는 범위와 조건만 이렇게 쓰는 함수고요. 그러니까 많은 자료 중에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찾아서 합계를 구하니까 훨씬 좋죠. 그죠? 마찬가지로 카운트도 그거예요. 많은 자료 중에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의 개수만 구하는 거니까요.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sum부터 해야 되겠죠. 합계부터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해야 되니까요. sum if 가로 열고 항상 가로 열어주고요. 아까 전에 그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라 그랬으니까요. 영역을 드래그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의된 이름은 우리가 분류였죠. 분류. 그 다음에 조건의 범위 했으니까 조건을 넣어야 되겠죠. 조건은 뭐였어요? 가정 해주시고 콤마 그 다음에 조건에 맞는 그거를 이제 합계를 구해야 될 범위를 구해야 되잖아요. 합계를 구할 범위는 H5에서 어디였어요? H12 해주시고 가로 닫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눠야 되겠죠. 나누기는 그 키보드에서 보면 물음표 밑에 나누기 그림이거든요. 그냥 누르시면 돼요. 물음표 버튼 있는 데를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count if 가로 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범위 뭐였어요? 분류 콤마 그 다음에 조건 뭐였어요? 조건 쉽죠? 가정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값이 나옵니다. 얼마 나오나 볼까요? 자, 현원 평균이 19명이 나오네요. 맞나요? 맞게 잘 하셨나요? 자, 한마디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sum if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의 합계만 구하는 거, count if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의 개수만 구하는 함수였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20분씩밖에 찍지를 못해서요. 또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영상을 또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영상은 4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